안녕하십니까. 라타로 서당입니다. 오늘은 방약무인이라는 사자를 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방약무인은 곁방, 같을약, 업설무, 사람인, 곁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한다는 말을 이루기도 합니다. 곁방, 같을약, 업설무, 사람인, 방약무인입니다. 이 방약무인은 위나라 출신 형가라는 사람과 연나라 사람인 비파의 명수 고점리라는 사람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비파란 향비파, 당비파 두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이 비파는 상고시대에 중국을 정점으로 해서 중국에서 동남아 일대로 퍼져나갔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본래 중국의 악기가 아니라 서역에서 건너왔다는 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 비파라는 이름도 서쪽의 서방의 말을 한자로 옮긴 것이라는 설이 지배적입니다. 중국 후한의 역사책인 석명에 비파는 밖으로 내타면 비요, 안으로 들여 타면 파라고 한 까닭에 붙여진 이름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비는 굴리는 것을 말하고 파는 긁는 소리라는 의견이 있기는 합니다. 이야기가 너무 엉뚱한 곳으로 나갔습니다. 여하튼 방약무인은 사기, 사마천의 사기, 자객열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위나라 사람인 형가는 성격이 침착하고 생각이 깊으며 문학과 무예에 능하였습니다. 그는 또 애주가였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많아 청운의 뜻을 품어서 위나라의 군주에게 국정에 대한 자신의 포부와 건의를 여러 번 피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나라하고 다른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현인 호걸들과 사귀기를 즐겨했다 합니다. 그가 연나라에 와서 사귄 사람이 바로 비파의 명인 고점리입니다. 두 사람은 호흡이 잘 맞아서 금방 친한 친구가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술판을 일단 벌려 취기가 오르면 고점리는 비파를 켜고 형가는 이에 맞춰 춤을 추며 고성방가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도 두 사람은 신세가 처량함을 느꼈는지 감정이 복받치면 둘이 얼싸안고 울기도 웃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이 모습은 바로 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즉 방약무인한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원래 방약무인은 꺼리낌 없이 당당한 태도를 말하였는데, 이 말이 변해서 천방지축으로 날뛰고 무례하거나 교만한 태도를 보일 때 인용됩니다. 이후 진나라의 정은 훗날 진시황이 됩니다. 진시황제가 됩니다. 정에게 원한을 품고 있던 연나라의 태자 단이 형가의 재주를 높이 평가해서 그에게 진시황을 암살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형가는 단의 부탁으로 진시황 암살을 기도했지만 진시황의 관복만 뚫어설 뿐 암살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형가는 진시황에게 죽었습니다.
암살하기 위해 진나라로 진시황이 다스리는 진시황이 되기 전입니다. 진나라의 정이 다스리는 진나라로 떠나기 전에 그가 읊었던 노래, 바람은 쓸쓸하고 역수는 찬데 장사 한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구절은 유명합니다. 이 노래를 들은 이들은 모두 눈을 부라리고 머리카락이 하늘로 솟았다고 합니다. 이 방약무인과 비슷한 말로 안하무인, 아무 끄리낌 없이 멋대로 행동한다는 뜻의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형가가 암살에 실패하고 잡혀서 죽은 후에 고점리가 역시 진시황,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가 시황이 진나라의 시황제가 되기 전입니다만은 진시황을 죽이려고 자객으로 나섰지만 죽이지 못하고 다시 죽이려는 시도를 했지만 역시 죽이지 못하고 처형되었습니다. 자객결전의 스토리를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술판을 벌이고 일단 술이 취하면 고점리는 비파를 켜고 현가는 이에 맞춰 춤을 추며 고성방가하였다는 것이 방약무인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긴 계기입니다. 여하튼 두 사람은 신세가 처량함을 서로 느껴 감정이 복받치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그들의 모습은 마치 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방약무인입니다. 후에 그들의 똥배짱을 듣고 보고 연나라 태자단이 자객이 되어달라고 권해서 자객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두 사람은 실패하고 진시황에게 잡혀서 죽었습니다. 오늘은 방약무인을 설명하다 보니 자객의 스토리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타로였습니다.